제목 그대로입니다. 석 달 가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았던 가족 비리에다가 최근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무려 세 갈래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럼 조 전 장관이 뭐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뭐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도 조사를 받을 거고 지금 이 청와대 하명 수사건도 또 검찰이 안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하나하고 요 최근에 생긴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가족 수사, 뭐 사모펀드 입시, 뭐 지금 뇌물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죠? 이건 개인 비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또 그 이전부터 저질러왔던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 가족의 문제 개인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비리의 문제 그냥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뭐 장관도 이제 아니고 일반인이고 서울대 교수일 뿐이고 뭐 잘못했으면 구속되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중단, 그 다음에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장 수사, 이 문제들은 민정수석 제지 시절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사실은 형량에서 가장 높아봐야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뇌물, 뭐 사무소 위조, 공무소 이런 것의 형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파장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 민정수석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 거니까요. 뭐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기 시작해 왜 몰락했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 문제, 정윤회 씨 문제, 처음에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최순실 씨 사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업무를 해서 그거를 카트를 해줬더라면. 공직기강을 다스리고 그렇죠. 감찰을 하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재임 시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김대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이 세 갈래 사건 다 핵심적인 피의자가 조 전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저런 얘기들은. 전부 다 물론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해서 전부 다 구속되고 뭐 유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봤을 때 법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핵심 피의자. 개인 비리는 당연히 핵심 피의자. 모든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맞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은요, 과거에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간인 불법 사찰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도 했다라고 덮어씌우기를, 물 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를 확인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목소리를 높였던 조 전 장관인데, 이동현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비리건 일단 잠시 머릿속에서 접어두고 감찰 무마건, 그리고 설사 이 하명 수사건이 너무 커지면 뭐 사찰 의혹까지 번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적조라고 해가지고 조국 그 전 장관이 그 이전에 그 SNS에 올렸던 글이 자기 상황과 너무 그 일치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가는데, 저 부분도 보면 약간 섬찟한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보고되었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그 우리 김영과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입시 비리, 이 문제는 뭐 개인적인 비리니까 조국 장관의 어쨌든 뭐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문제가 정리될 거고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부시장 건,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지금 하명 수사건,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핵심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권 전체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기왕에 이명박 그 대통령을 거론했으니까 한번 따져보면은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일부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유재수 부시장이 뭐 형님 동생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잘 아는 사이니까 어떤 뭐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 하명 수사건도 아까 얘기했지만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또 윗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무슨 그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뭐 약 섬찟한 느낌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세 갈래의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모든 권력형 범죄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토록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또 이 정권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인 것입니다. 일단 여당의 반응을 제가 오늘 접하진 못했는데, 강선호 부대변인님, 이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요. 친문 게이트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불거져 나온 의혹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걸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제 명명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선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흐지부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뭐 직권을 남용했냐, 뭐 감찰을 무마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 혼자 이게 가능했겠느냐. 지금 이번 첩보 같은 경우 주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8월에서 10월 동안 계속 받을 때는 계속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무마하자고 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윗선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이 사건만 그러면 그랬을까? 윗선은 다른 사건은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권 전체의 권력형 비리로 게이트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단순히 뭐 무마건, 뭐 하명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키맨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임명하라 했을까? 그게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 감찰 무마건 시작으로 청와대 하명 의혹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덮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걸 유시민 이사장은 모르나? 예. 선거 조작이다. 이건 심각한 범죄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검찰이다. 검찰공화국 정말 공포스럽다.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그렇게 구하려 했던 이유가 하나씩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혈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게 청와대와 정부인데 권력의 무상함까지 얘기하는, 권력의 안일함까지 얘기하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선거 개입 수사.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때 사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논란입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비리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출직 후보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함양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직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권솔 기자가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함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비리 첩보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에서 이첩받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며 청와대가 어떻게 처음 확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울산지검 공안부장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함양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 첩보를 입수했다면 위법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찰반은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첩보 생산과 수사에 청와대나 경찰 관계자가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4개월 전만 해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 시장의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뒤바뀌었고 결국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후 측근 비리 수사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낸 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7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 등이 건설 현장 레미콘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듬해 3월 13일에 본격 수사를 시작했고 사흘 뒤 울산시청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안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주일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여론조사 지지율이 뒤집히고 결국 친문 핵심 인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했다는 게 김 전 시장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과 함께 이례적으로 긴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 피의 사실이 노출됐다며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황 청장은 1년 반 만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발주한 관건 선거라며 오늘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을 벌인 김대엽의 제2탄입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약속받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울산시장에 당선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선거에선 졌습니다. 한국당은 관권 부정선거에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친문 게이트, 이 정권의 정말 민낯입니다. 또 이번 사건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여권 인사의 의료병원 특혜 대출 개입 의혹 등과 함께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뜻밖의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는 단순한 첩보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당시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명 수사가 아닌 정상적 활동의 정보 이첩이라는 겁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첩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로 들어온 민원성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은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과 맞붙어 승리한 송철호 시장의 청와대 인맥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지은 좀 고마운 분입니다. 문 대통령의 진짜 복심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저한테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우리 송 시장님이십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2년 총선 때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조 전 장관이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를 수행한 책임자로 지목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첩보의 최초 출처가 청와대인 줄은 몰랐다며 오히려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은 울산경찰의 수장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 청와대발 하명 수사 의혹이 커지자 황 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았을 뿐 그 출처가 청와대인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첩보로 시작되는지 여부는 울산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울산청이 알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진 건 경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론자인 자신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빗발친 질의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첩보 이첩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없게 돼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 첩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